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보니까요, 좀 화창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좀 선선한 기운이 돌고 있는데요. 좀 가을의 문턱에 좀 다다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너무 무더위와 그리고 여러분들 밤에 계속된 열대야 속에서 건강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도 항상 잘 챙기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에 여러분들께서 새만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텔레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 아이디와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텔레방 안에 들어오시면 새만금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흘러가는 어떤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숯불보스에 있는 시야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개별 정보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새만금 관련된 정보 또는 어떻습니까? 물건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정부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습니까?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정부의 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마지막으로 돼야만이 이것이 내년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예산안이 집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분들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3%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증액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은 됐지만 SOC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감액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건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 또 SOC 부분들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새만금 같은 경우는요, SOC가 거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잼버리 파행 이후로 올해 예산안이 정말로 많이 깎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상당히 이제 벼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재심의 결과 SOC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측에서는 내년 예산안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늘려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 살림을 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주고는 싶지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내년 예산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새만금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라북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에 대한 미반영된 예산안이 다시 복귀대응으로 해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들은 있지만 전라북도에도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좀 더 긴축 재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개인 부채가 정말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좀 조이고 어떻습니까? 또 내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새만금 전라북도 어떻습니까? 예산안이 9조 어떻습니까? 600억 원 정도 약간 증액되는, 작년보다 약간 증액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부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마지막에 국회의 어떤 조율 속에서 최종 확정안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따왔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새만금 SOC에 대한 부분들은 정상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새만금 SOC의 정상 반영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하는 것으로 시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몫으로 9조 600원이 반영돼서 3년 연속 9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예산안이 감액될 거라는 전망이 높았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0억 원 정도 가량 늘어났다. 이 부분 그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 새만금 SOC 사업들의 정상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그리고 새만금과 전주간 고속도로 등 6,699억 원이 반영되었고 새만금 수목원과 핵심 광물 비축기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2,100억 원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관련된 예산안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전라북도 미래산업을 책임질 곳이 바로 바이오와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연구개발 사업에도 4,900억 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새만금 올해 사실은 예산안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상 반영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영된 예산안은 더욱더 늘려보고 그리고 빠진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이 이제는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은 다음 달부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12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거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은 조정은 되겠지만 거의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내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어떤 특징들, 새만금에 대한 어떻습니까? SOC에 대한 예산이 다시 복귀가 되어서 재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안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줄어들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만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어떤 새만금 예산안이 복귀가 됨으로 해서 다시 위축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고 또 올해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떻습니까? 어떤 개별 정보가 나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올해를 바닥을 찍고 내년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급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